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왕 내리는 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굳으면 굳은 대로,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힘차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과 스킨십 이어가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라는 다짐의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아마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가장 저를 빵 터지게 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임팩트 있었어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방금 만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댓글을 남기고 아마 총총 저녁 식사 준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앞뒤 맥락 없어도 우리끼리는 통하는 거, 이런 댓글들이 막 쌓이고 있는 게 우리 채널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 처음 오신 분들요,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부터 식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등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드릴게요. 딱 잘라서 구분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하시고요. 잡고 나서 시간이 진짜 남는다, 아이가 사회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덜 중요한 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잡고 있어야 엄마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아이가 뭘 더 해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조금 위에서 쳐다보면서 여유롭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사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건 모든 과목이 똑같지만 특히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 있죠.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중요해요. 다른 거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개념, 새로 나온 어휘, 그리고 어떤 사건들의 순서, 그리고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냥 다 됐다라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는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이상의 어떤 부가적인 상식이나 정보나 배경 지식이 초등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교과서 안의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게 하자. 그리고 교과서에 새로 나온 어휘들, 또 새로 보는 개념들은 아이가 알고 넘어가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요, 이 교과서 어휘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의 사회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배경 지식에 대한 부담, 압박이 되게 크신 거예요. 아이가 더 배경 지식을 넓히고 더 깊은 수준의 그런 정보와 상식을 가진 상태여야만 초등 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다라는 압박에 시달리시는 나머지, 아이가 정작 교과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더 많고 지나치게 넓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제집 위주로, 전과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전집을 이용한 수업 있잖아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듣느라고 가장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사회가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초등에서는 사회보다 중요한 과목이 훨씬 더 많고요. 사회에 나와 있는, 사회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넓히고 사회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하는 것, 구멍이 나지 말아야 될 과목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과목이 단순히 좀 아이가 어려워한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겁을 먹고 아이한테 과도하게 전집을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배경 지식 때문에 아이한테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을 넣어주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수업을 막 추가하는 경우들, 그리고 문제집을 매일매일 풀리면서 문제집 푸느라고 막 30분, 1시간씩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잡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꼭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수업을 다녀와가지고는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 잘 들었어? 뭐 들었는지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요. 그래. 수업 시간 잘 듣고 왔지? 그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잘 집중해서 들었지? 하면서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말고요. 잘 듣고 있지? 수업 시간에 요새 뭐 어려운 건 없어?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아이가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엄마의 그런 따뜻한 조언 있잖아요. 네, 그런 취조하듯 하는 그런 잔소리 말고 따뜻한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라고 좀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교과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이는 초등, 사회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그냥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부 외워야 될 거 있는데요. 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전처럼 객관식으로 막 20문제, 30문제 해가지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등부터 사회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점점 그 비중은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 문제집을 풀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교과서에 이미 문제 표를 채워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아이가 제대로 풀어놨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럼 중등사회랑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 중학교 사회 시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중학교 사회책을 펼쳤는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초등 사회에서 알고 왔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어휘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사회책을 펼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구멍난 어휘 플러스 중등에서 새로 들어온 어휘, 그러니까 한 문단을 읽는데 거기에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는 어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를 보잖아요. 한 문단 안에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들이 막 구멍이 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어책을 읽을 때 너무 수준이 높은 영어책을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을 한번 읽고도 뭔 소리지? 하는 것처럼 중학교 올라가서 교과서를 읽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부터 글밥이 적은 3학년 사회 때부터 교과서를 쭉쭉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를 체크하고 제대로 아는 거면 오케이. 근데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사전 찾으면 다 나오죠. 혹은 뭐 전과나 문제집 이런 식 봐도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대략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독서를 많이 해도 어휘에 구멍이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단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단어가 아니라면 한번 찾아보는 습관 중요하고요.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가 최소한 중학교 교과서를 펼쳤을 때 어휘를 몰라서 이 문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과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달달달 외워야 되는 때는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요, 이 사회 교과서를 씹어먹는 느낌으로 달달달 외워줘야 돼요. 그건 그때 할 일이고요. 지금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 강조드렸어요. 수업 시간, 교과서, 기본 개념, 기본 어휘들, 교과서 어휘들, 그리고 읽은 내용,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과 읽은 것을 서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힘, 글로 표현하는 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덜 중요한 거는 너무 방대한 양과 너무 사소한 정보들까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두꺼운 복습용 문제집,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한 네, 사회과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좀 재미없는 전집들, 네, 불필요합니다. 덜 중요해요. 아이가 좋아하면 읽게 하세요. 근데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는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넓히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본이 되는 교과서부터 확실하게 잡자라는 전략이에요. 더 많은 문제, 더 다양한 문제, 더 많은 상식, 더 다양하고 깊은 상식을 지금 다 아이에게 넣어주려고 애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요.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를 읽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사회를 생각하실 때는 사회를 잘하면 좋은데 지금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 라는 느낌으로 구멍 나지 않을 정도만 근근히 가자. 왜냐? 중요한 건 국어, 문해력, 네, 읽고 쓰는 거, 영어, 네, 영어로 듣고 읽는 거, 수학, 구멍 나지 않게 복습 위주로 쭉쭉쭉 가는 거. 요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사회와 과학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중요한 걸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혹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공부 계획, 네, 그 일정 잘 분량 조절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참 많은 미션들 남겨주셔서 하루 종일 그 미션들과 함께한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저도 막 아이 동영상 찍는 거 제가 말해놓고 저도 미션을 지켜야 되니까 영상도 찍고 아이들 또 막 만져주고 하면서 되게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 공부 계획 짠 것들 조금 조정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이에게 건넬 한마디, 수고했어, 힘들었지. 네, 아이들 사실 되게 힘들게 공부할 때도 있지만 좀 땡땡이 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수고했어, 힘들었지 라는 말을 한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는데 엄마가 열심히 했냐고 수고했다고 하니까 내일은 좀 열심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좀 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말. 오늘 꼭 전해주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초등 사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막연한 어떤 부담감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